저는 교수님 재밌는 얘기 하신다고 해서 저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살짝 긴장했는데 김치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냐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저희 집에서 와인병이 1년에 450병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하루에 한 병씩.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같이 눈 오면 기분 좋으니까 2병. 뭐 이렇게 되면 450병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김치를 먹다가 좀 호되게 체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김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고춧가루와 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치에 살아있는 고춧가루 안 붙어있는 백김치 있잖아요. 백김치는 먹습니다. 근데 고춧가루 붙어있는 김치는 그 고춧가루가 약간 냄새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치를 안 먹고 대신에 죽어있는 김치가루와는 매우 친합니다. 네, 예를 들면 김치찌개 죽어있죠. 그리고 뭐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죽어있죠. 그리고 뭐 김치볶음도 마찬가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제가 와인 때문에 그랬냐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해주시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34기분이시니까요. 네. 자, 오늘 집에 잘 가셔야 하는데 혹시 차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와인을 준비했는데 이따가 꼭 굳이 안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향만 맡고 삼키는 거는 안 삼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굳이 맛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약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와인은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드시고 대리 부르세요. 네, 편하게 부르시고 대리 부르셔도 돼요. 제가 2병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 정도의 인원이면 사실 한 병 가지고 충분히 테이스팅 하실 수 있는데 혹시 모자르다고 하실까봐 제가 늘 2병을 챙겨오거든요. 그냥 편하게 드시고 대리를 부르십시오.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 와인 드세요? 우성찬 대표님 와인 드세요? 어떤 와인 드세요? 하얀 거? 빨간 거? 핑크색? 저는 화이트 와인 좋아해요. 화이트 와인 좋아하세요? 언제 드세요, 화이트 와인? 주로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념일. 네네. 그렇죠. 아까 저희 박사님, 교수님도 와인 드세요? 네. 언제 드세요? 틈나면 기회 되면 마시고. 특별한 날 드시나요? 그런 건 아니시고, 네, 제가 좀 이따가 저희 집 식탁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와인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와인 강의는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좀 됐죠. 근데 지금 아까도 교수님하고 은퇴 얘기를 막 했는데 저도 이미 학교에 임용돼서 입사한 지가 거의 16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인 관련된 책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권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이 2014년도에 출판이 돼서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는 와인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와인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된 게 제 와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이 와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터앤티 소믈리에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 와인 드실 때 다른 음료나 그런 거 드실까요? 와인만 드시죠? 그럼 소주 맥주 드실 때는 어떻게 드세요? 그때도 그냥 소주 맥주만 드시죠? 안주 드시죠? 사실 저희가 와인을 드시게 되면 알코올 음료이기 때문에 간에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왜 술 드시고 나면 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간이 열심히 일을 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이 조금 더 해독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바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물도 아무 물이나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와인 수업하고 워터 소믈리에 수업, 티 수업 이 세 가지를 제가 전공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스테리카 저희 ABP 과정에서 나오는 아마 잡지 저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제가 워터 관련해서 칼럼을 한 10개 정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워낙에 건강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는 와인 드시면서 좋은 물 드시면 제가 나이가 작진 않은데 제가 화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피부 나쁘다 소리는 듣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병행을 하고, 저희가 이 APP 과정이 코로나 때에도 계속 했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왔었거든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저희 집 식구 네. 예, 그리고 독감도 안 걸렸고요. 감기도 웬만하면 거의 걸리지가 않아서 연말정산 하면은 1년 동안에 병원비 이거 뽑잖아요. 그게 한 10만 원이 안 넘는 것 같아요.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건강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와인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거의 대부분 대표님들이 와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이런 이미지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왠지 뭐 야외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좀 특별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좋은 날에만 드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대표님 와인 선물 많이 받으시죠? 네, 선물 받으신 와인 어떻게 하세요? 아, 집에서 드세요? 뭐 이렇게 쟁여두세요? 예, 그 쟁여두시면 이제 애기다가 똥됩니다. 네, 애기다 똥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생산이 되는 와인들은요, 일단은 소비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와인 산업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팔려야 그들도 생산을 하고, 그쵸? 그리고 와인을 수입하는 업자들도 빨리빨리 팔아서 새로운 와인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장기 보관용 와인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인 받으시면 대부분 쟁여들 놓으세요. 왜? 어떻게 드시려고 하냐면 특별한 날에 드시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자꾸 애기다 보면 똥되니까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영화 사이드웨이라고 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이제 이런 주제의 말이 나옵니다. 특별한 날에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성상 대표님도 좀 좋은 날, 크리스마스 날, 기념일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그냥 일상생활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왜 와인을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끼냐면, 보통 요즘에 마트 가시면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와인들 있죠. 포도 품종들 혹시 기억나는 포도 품종 있으실까요? 마트에서 구입해서 그냥 저희가 먹는 포도. 네? 네, 샤인머스켓. 그리고 뭐 거봉도 있고요. 그리고 캠벨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스켓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저희가 식용 포도라고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얘기하는 포도 품종들, 뭐 예를 들어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피노누아라든지 뭐 샤르도네라든지 이런 포도 품종들은 다 양조용 포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조용 포도가 재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캠벨이나 이런 거봉 이런 포도들로 와인을 만들게 되니 이제 외국의 음료가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외국의 음료가 와인이다 보니까 프랑스 와인은 겉에 용어가 뭐라고 써있겠어요? 불어로 써있겠죠. 이태리 와인은 이태리어로 써있고, 독일 와인은 독일어로 써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와인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저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나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와인을 좀 어렵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주저주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저주저 하지 않으셔도 단단하게 와인을 오늘 고르실 수 있는 팁들을 제가 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희 집에 와인을 너무 많이 사 먹으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막판이기는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와인을 이렇게 사 먹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 샵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샵을 했었어요.
그 저희 가족 명의로 했거든요. 뭐 저희가 겸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집의 가장 큰 목적은 와인을 공급가에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을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4년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제가 접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싶은데 이제 접으면서 저희 오시던 고객님들이 아니 그럼 문 닫으면 여기 있는 와인들 다 어떡할 거냐 할인해라. 저희는 할인 안 해요. 어차피 남으면 제가 집에다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인을 열심히 먹었었는데, 뭐 어쨌든 와인은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와인은 언제 마실까? 드디어 저희 집 식탁 사진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제가 뭐 답을 미리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집밥입니다. 집밥. 그래서 왼쪽에는 뭐 저희가 주로 집에서 솥밥을 많이 해먹다 보니까 어저께도 사실 저희 집 솥밥 해먹었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해물솥밥을 해먹었고 거기에 이제 순두부찌개 같이 끓여가지고 이제 와인 마셨고요.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저희 입시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제가 입시 면접을 들어가서 퇴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밥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밥을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탕수육에 짜장면에 짬뽕에 와인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만약에 제가 오늘 같은 날 제가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면 집에 가면은 저녁을 같이 못 먹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남편이 혼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밖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사갖고 와서 혼자 와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죠. 몇 시에 도착할 거냐. 자기가 한 병을 더 마실 건지 아니면 제 걸 남겨줄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인하고 다른 소주하고 맥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소주 혹시 뒤에 백라벨 보신 적 있으세요? 백라벨? 뒤에 있는 라벨지. 저희가 보통 브랜드만 보고 구매를 하시는데 뒤에 백라벨에는 이 음료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소주의 성분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적혀져 있는 거. 첫 번째 정제수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틸알코올, 아스프트, 그 다음에 당. 저희 그 당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나머지 이제 화학유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인에는 포도하고 효모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첨가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우리 대표님들이 드시고 나면 머리 아프다고 하시죠. 자, 그럼 그 머리는 왜 아픈 걸까? 뭐든 많이 드시면 돼. 다 납니다. 예, 많이 드시면 좀 큰일 나죠. 네, 이 머리가 아프신 이유는요. 와인을 만들 때 한 가지의 첨가물만 딱 넣는데 그게 뭐냐면 무수아황산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근데 이제 이 무수아황산이 방부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넣지 않으면 저희가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한참 뭐 내추럴 와인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추럴 와인은 무수아황산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들었고요. 일반 대부분의 와인들은 무수아황산을 조금씩 넣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두통을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이 무수아황산을 넣는 함량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그렇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칠레라든지 뭐 이렇게 신대륙 국가에서 생산된 와인들에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와인들이 수입될 때 적도를 한번 통과하거든요. 그때 이 무수아황산이 병목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얘가 휘발성이기 때문에요. 와인 드실 때 미리 저희가 열어두라고 내지는 미리 오픈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산소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그 무수아황산이 조금 문제 안 맞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도 자체가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저희가 사실 미션 스쿨이라서 주류는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의 공부의 그런 아카데믹 차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맥주 수업도 있고 조주 수업도 있고 와인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 교수님은 맥주는 괜찮은데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은 절대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도랑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만 드셔주시면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밥이랑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고기에는 무슨 와인 드신다고 하시죠?
화이트 와인 드시죠? 자, 그리고 고기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고기에 레드 와인. 요리할 때 네, 요리할 때 빼고. 네, 화이트 와인에는 생선 드실 때. 그리고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그리고 고기에는 레드 와인. 자, 이렇게 이제 거의 저희가 공식처럼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음식과 와인의 매칭에 있어서 완성이 된 다음에 요리의 색깔과 와인의 색깔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는 일단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익기 전에는 비슷하지만 익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는 약간 회갈색처럼 밝은 색깔이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화이트 와인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소고기는 레드 와인하고 잘 어울립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선도 광어가 있고 연어가 있고 광어가 우럭이 있고 참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럭하고 광어는 흰살 생선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화이트 와인하고 어울려요. 그런데 참치하고 연어 같은 경우는 색깔이 붉게 나오는 이유가 지방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질은 레드 와인이 가지고 있는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레드 와인하고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닭고기도 생각해 보시면 익기 전에는 핑크색이지만 익고 난 다음에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우리 임준규 대표님은 삼계탕을 드신다고 하고, 그리고 우성창 고객님은 뭐 닭볶음탕을 드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네, 삼계탕은 화이트 와인하고 드시면 되고, 네, 우리 대표님은 네, 약간 레드 와인하고 드시면 되는데, 닭볶음탕 우리 조금 매콤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단맛이 나는 레드 와인하고 드시면 입안에서 시너지가 아주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하고 음식을 매칭할 때 저희가 매일같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양식을 매일 드십니까? 그래서 한식하고도 맞추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맞추시면 거의 실패가 없이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시 제가 공식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포도의 당분을 만나서 이 효모가 당분을 열심히 갉아 먹어요. 그러면 이 당분이 뭘로 바뀌냐면 알코올로 바뀝니다. 즉 효모가 일한 증거가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자, 상품 있습니다. 퀴즈. 자, 포도의 당분이 높으면 뭐가 높을까요? 네, 손 들고. 네. 알코올 도수. 네, 우리 이사님 저희 나중에 우리 대표님 드릴 때 2잔 드려주세요. 네. 2잔 주시면 돼요. 네, 자, 당분이 높으면 알코올이 높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포도의 당분이 높으려면 더운 지역이어야 될까요? 추운 지역이어야 될까요? 더운 지역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데들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알코올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일수록 일단 포도의 껍질이 두꺼워요. 그래서 두껍게 나오다 보니까 타닌도 좀 풍부하고 색깔도 좀 진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와인을 사실 때 품종도 모르겠고 와인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오늘 좀 강한 스타일의 레드 와인을 먹고 싶다. 그러면 좀 더운 지역, 더운 나라의 와인들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더운 거 싫더라, 너무 강한 거 싫더라, 좀 부드러운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잠깐 위도상으로 북쪽에 붙어있는 좀 서늘한 지역 거의 와인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서늘한 지역에서는 레드 와인들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조금 더 잘 생산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해당하는 것만 조금만 기억을 해두시면 와인을 고를 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CO2가 있는데 효모가 당분을 열심히 갉아먹고 난 다음에 알코올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 일한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떠세요? 땀도 나고, 그쵸? 그리고 많이 드세요. 그럼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효모가 배출해내는 게 바로 CO2예요. 그래서 혹시 스파클링 와인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스파클링 와인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 CO2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CO2를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꽉 막아놓은 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스파클링 와인일수록
그 기포가 되게 자글자글하고 길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와인의 가장 처음에 시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애플 시드르라고 하는 요거 사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다. 그리고 원래의 원조 이름은 시드르라고 하는 사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로 만든 발효주는 전부 다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과는 당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으로 인간이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경험상으로 포도가 당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도만으로 충분히 알코올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포도로 만든 것만 와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열매들로 만든 발효 음료는 저희가 명칭을 앞에 재료명을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복분자주는 라즈베리 와인이라고 하고요. 상황버섯주 같은 경우에는 머쉬룸 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막걸리하고 와인 둘 다 공통점은 발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와인 드시고 꽐라 되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숙취 좀 심하게, 우리 대표님 있으시구나. 네, 어떠셨어요? 토를 폭포처럼 했어요. 예, 힘드셨죠? 네. 네, 맞아요.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학원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모임에서 와인을 좀 심하게 드신 거예요. 숙취가 오신 거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니, 이 교수 서지도 못하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잠도 안 오고 뱅글뱅글 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발효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희 막걸리 드시고 나면 저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막걸리 드시고 취하면 애미애미도 못 알아본다고. 그리고 저희가 안진뱅 이술이라고 하잖아요. 발효주는 드시면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혈액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숙취가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훅 가죠. 자, 훅 가고 난 다음에 혈액에 박혀져 있는 이 알코올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빠져나가야지만 술이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취 해소제 소용없습니다. 여명 808 필요 없어요. 자, 어떻게 시간이 가야 돼요. 왜? 우리 온몸에 있는 이 피가 한 바퀴를 쫙 돌면서 이 들어있는 알코올이 모두 빠져나가야지만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에서 열심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집사람, 저희 남편도 소주만 먹었는데 뭐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와인만 자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와인을 먹었다고 제가 맨날 놀리는데, 와인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보통 와인 잔 어느 정도 따라서 드세요? 예, 그쵸. 잔은 채워야 마시지. 그쵸. 네, 소주, 맥주 채워야 마시지. 안 채우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원샷 하잖아요. 소주, 맥주 원샷 하잖아요. 남기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 마실 때는 막 이렇게 털어서 확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맨 처음에 와인 따라주는데 제가 3분의 1을 따라줬더니 가오가 있지. 어떻게 남자한테 이만큼을 주니? 이러는 거여서 아니야, 뭐 이만큼 해서 천천히 이렇게 즐기는 거야. 아니지. 그러더니 꽉 채우래요. 그래, 뭐 원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채워드렸어요. 그 원샷 했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러다 내일 출근 못한다. 2번 출근 못했어요. 그렇게 드시고. 그래서 와인은 3분의 1만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향을 즐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월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와인은 산소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면서 이 와인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새로운 와인, 새 와인을 오픈을 하자마자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잔에 받으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 상태 그대로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월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향을 맡으시면 갑자기 향이 폭발적으로 갖고 있던 향이 확 튀어나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와인은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첨잔 하십니까? 첨잔? 소주, 맥주는 첨잔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첨잔 하면 화내죠. 그럼요. 근데, 그쵸, 맞아요. 우리 대표님 알코올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저하고 좀 약간 통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첨잔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와인은 잔이 비어있으면 비매너예요. 그래서 와인은 한 모금 정도 남아있을 때 반드시 잔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나 마시기 싫을 건데 왜 자꾸 잔을 세워줘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와인잔은 절대 뒤집어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행사장을 가실 경험이 아직은 없으셨을 텐데 와인 관련된 행사장을 가면 글라스를 뒤집어 놓지 않고요. 글라스 위에 다 덮개를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즐기시는 게 바로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원샷하지 않고 천천히 즐기면서 드셔주시는 게 바로 와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거죠. 일단 빨리빨리. 일단 코스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우리 박명국 대표님 사모님과 대화하십니까? 잘 안 합니다. 사실 저희 학부장님도 부부동반 어디 가자 그러면 질색 팔색 하십니다. 뭐 집에서도 보내고 밖에서도 보내고 이렇게도 하시고 대화 잘 안 하시는데 사실 와인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즐기시는 음료가 와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찾은 자구책은 그래 와인을 마시면서 나는 솔로를 보자. 그래서 저희 집은 수요일은 나는 솔로, 목요일은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금요일은 이혼숙녀 캠프, 토요일은 결혼지옥을 보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합니다. 우리의 이 결혼 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저희 딸내미도 같이 봐요.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와인을 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익숙치 않은 이유가 천천히 드시는 것과 대화하는 것에 이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와인이 어려운 거지 이 와인 자체가 어려운 음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와인의 성분에 있어서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에는 없고 레드 와인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 우리 이사님 갑자기 또 바쁘시네. 여기 우리 차동환 대표님도 2잔 드려주세요. 네. 자, 이 레드 와인은요 껍질을 넣고 양조를 하고요.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넣지 않고 양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퀴즈, 지금 잠깐 상품이 다 들통나가지고 더 이상 드릴 상품이 없는데, 자, 화이트 와인 중에 레드 와인, 즉 적포도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습니다. 기사님, 저희 대표님은 저하고 알코올이 잘 통하니까 3잔 드려주세요. 네. 자,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은 저희가 보기에 투명한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걔는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도 있고 그리고 고기랑 육류랑 드셔도 좋고 그리고 샴페인은 다른 스파클링 와인들보다 어나더 레벨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충분히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청포도 품종에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레드 와인에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에는 2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색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타닌이 뭔지 아시죠? 타닌이 뭔가요? 떫은 맛. 네, 떫은 맛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요. 바디감하고 떫은 맛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바디감 들어보셨죠? 바디감. 뒤에 보면은 제가 와인의 종류에 있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자, 요거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바디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디감이 뭐냐면 액체의 무게감을 저희가 바디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우유, 요거트. 자, 3개의 공통점은 다 액체죠. 근데 누가 제일 무겁습니까? 요거트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요거트를 드시고 난 다음에 우유를 드시면 우유 맛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우유를 드신 다음에 물을 드시면 물 맛이 잘 안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풀바디한 와인을 제일 나중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나 와인도 잘 모르는데 뭐가 바디감이 있고 뭐가 어떤지 어떻게 아냐. 일단 가장 쉽게 초보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알코올 도수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3도가 있고 14도가 있어요. 자, 누가 더 무거울까요? 14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 무거운 거를 제일 나중에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된 레드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칠레에서 생산된 레드와인이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무거울까요? 칠레가 훨씬 무겁죠.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된 이런 레드와인들이 조금 더 가벼운, 왜?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껍질이 얇아요. 얇으니까 색소도 투명하고 타닌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디감에 따라서도 약간의 그런 차이를 두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성분들 중에 레드와인에는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화이트 와인에서는 이런 산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와인을 받으셨어요. 내지는 집에 애기가 똥되기 일보 직전에 와인을 열었어요. 특히 화이트 와인이에요. 열었는데 와인이 밋밋해. 예를 들어서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소주 같은 느낌의 와인이 있어요. 그리고 산미도 하나도 없어. 그런 애들은 보관의 실수로 인해서 내지는 유통 과정의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막간 와인이에요. 물론 그걸 드신다고 해서 뭐 죽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알코올이라서. 대신에 이제 두통이 좀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요리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에서는 산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이 조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자, 와인의 주 재료는 일단 포도죠. 그리고 포도를 재배를 하고 양조를 합니다. 자, 양조를 한다는 거는 포도를 수확을 해서 즙을 짜서 효모를 넣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숙성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와인을 한 병을 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 뭐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고 지금 한참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주차장에서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김치는 먹지 않지만 죽어있는 김치는 먹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김치를 위해서 김장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매년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자, 우리나라의 김장과 김치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도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배추 뿌리고 그 다음에 배추 버무리고 그 과정이 양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김치냉장고에 숙성해서 드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겉절이도 드시죠. 겉절이 숙성하십니까? 안 하시죠. 와인도 똑같아요. 와인 중에서 생산이 되자마자 바로 드셔야 되는 와인이 바로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와인. 지금 뭐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전 세계에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와인이 풀리는데요. 보졸레는 지역의 이름이고 누보는 햇 와인, 햇 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졸레 지역에서 첫 번째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을 보졸레 누보라고 합니다. 얘는 김치의 겉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숙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사실 와인에는 공식적인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보졸레 누보만 비공식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졸레 누보가 나오면 막 엄청 막 행사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배를 못 타요. 왜냐면 배 타고 수입하면 보통 3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 동안 얘가 못 버텨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통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품질을 위해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졸레 누보가 나오게 되면 막 선물들을 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선물을 받으면 어머 이거 백화점에서 샀대 이러면서 또 애껴두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있다 먹으면 이게 식초인지 간장인지 주스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오래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와인 비싼 저렴한 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5,000원. 제가 갑자기 또 소심해지셔서 제가 5,000원 이랬더니 또 갑자기 6,000원 올리시네요. 네, 9,000원. 뭐 그 더 비싼 건 없으니까 저희 뭐 옥션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가격이 막 자꾸 올라가네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와인샵을 이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집에 쟁여놓은 와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 쟁여놓은 와인들만 자꾸 털어먹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제가 마트나 백화점 가면 와인을 사오거든요. 근데 혹시 이마트에 가셔서
도스코파스라고 하는 와인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도스코파스? 사실 걔가 가격이 4,900원입니다. 4,900원인데 제가 샵을 할 때는 사실 1,000원도 안 봤어요. 그리고 뭐 그래도 이제 용진이 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골랐을까. 사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적당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4,900원 어떻게 될까? 맛있어요. 네, 맞아요. 맛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칠레보다 우리나라가 가격이 쌉니다. 칠레에서 10,000원대 정도 해요. 그래서 용진이 오빠가 물량으로 땡긴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그렇게 풀어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가의 와인은 얼마까지 할까요? 고가의 와인. 네, 몇 천만 원 곱하기 한 10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마 다음 주에 비조라고 하는 부르고뉴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가 한국에 와서 약간 디너, 와인메이커스 디너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수입사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 교수님 오시려면 오셔도 되는데 티켓 값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와인이 한 10개 정도로 테이스팅을 하는데요. 마시는 거 아니에요. 테이스팅인데 티켓 한 명 값이 450만 원이었거든요. 네, 450만 원. 그러면 100명만 해도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값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비싼 애들은 뭐냐? 그럼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금가루 넣었냐, 다이아가 들었냐, 뭐가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는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자, 때루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때루아가 뭘까요? 때루아? 자, 우리 청양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고추. 네, 고추. 추구는 깻잎, 금사는 인삼, 나주는 배. 아, 이게 갑자기 또 이게 농수산물, 농림수산부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특산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토양에서는 그 품종이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때루아라고 하는 거는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 조건을 저희가 때루아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불어인데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어도 때루아, 이탈리아도 때루아, 스페인도 때루아, 일본도 때루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때루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토양의 종류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토양은 자갈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토양은 약간 자갈 없이 좀 약간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실 텐데 각각에 맞춰져서 어울리는 포도 품종이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품종의 어떤 포도 품종이 잘 자라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와인 메이커죠. 그래서 와인 메이커의 노하우에 따라서도 일단 이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빈티지는 뭘까요? 빈티지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빈티지는 포도 수확연도입니다. 보통 생산연도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고요. 수확연도예요. 포도를 수확한 연도예요. 자, 그래서 올해의 우리나라 날씨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 올해는 윤달이 있었어요. 6월달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저희는 음력으로 10월입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조금 약간 여름철에 되게 힘드셨죠. 그리고 작년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작년도 여름이 길었는데 가을에 장마가 엄청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김이 빠져가지고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과일도 맛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호박값 갑자기 막 4,000원 찍고 막 이랬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티지가 좋았다는 거는 그 해의 날씨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포도의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양조를 좀 그래도 원래대로 잘 하면 충분히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빈티지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과일이 안 좋으니까 좋은 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생산량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좋은 와이너리면 와이너리일수록 빈티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와인들이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 백화점이나 와인샵에 가셔서 10만 원 이상의 와인을 사실 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정말 좋은 날일 때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와인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드셔보실 수 있는데 10만 원 넘어가는 와인인데 맛이 없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10만 원 이상인데 맛이 없다? 그거는 진짜 와인을 발로 만든 거예요. 그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만 원 이상인데 맛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거의 와인도 가격과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수입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주세에 교육세도 들어가 있고 주세 들어가고 다양한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와인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터무니없이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의 가격 이상을 지불을 하시면 와인은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그럼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에서 드실 때 가장 적정 가격은 3만 원대가 제일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렴이로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맛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매장에도 고객님들 오실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비싼 와인과 저렴한 와인과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제가 옷의 비유를 많이 해드려요. 동대문에 가셔서 옷을 사시는 것과 갤러리아 명품관에 가셔서 옷을 사시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비싼 와인일수록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고가의 와인들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만들고 수확을 할 때도 절대 기계 수확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 일일이 수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일단 품질이 좀 결정되고 가격도 결정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루아에 대한 거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자,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시면, 자, 왼쪽은 미국 와인이고요. 오른쪽은 프랑스 와인입니다. 자, 혹시 뭐가 좀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프랑스 와인 비싸고. 좋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애는요, 여기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포도 품종인데요. 저희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1492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면 와 신난다 우리 파티하자 와인 가져와. 아 장군님 저희는 와인이 없습니다. 왜? 포도가 없거든요. 아 그래 그럼 포도부터 심어. 그래서 15세기 이후부터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국가를 저희가 신세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국가는요,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여기가 신세계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신세계 국가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종 이름도 적혀져 있고요. 지역도 적혀져 있고요. 뭐 자기네들 그림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주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얘는 샤또, 딸보, 생줄리앙 이렇게만 딱 그냥 써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생줄리앙이 어떤 의미냐면 저희 동국대학교 주소가 서울시 중구 필동이죠. 근데 이 생줄리앙은 필동만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 애들한테 너 어디 살아? 나 필동. 필동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이제 바로 9세계 국가 아이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네이버를 보실 때에는 잠시만요. 이 네이버를 보실 때에는 약간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세계 국가와 9세계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차이들은 조금 다르게 적혀져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와인에 대한 능력 내지는 내공의 깊이는 포도 품종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좀 전에 보셨던 까베르네 소비뇽이 있고요, 피노누아, 쉬라시라즈, 말백, 산지오베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소비되고 있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의 5개의 특징만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와인을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은 가장 껍질이 두꺼워요. 껍질이 두꺼우니까 타닌이 풍부하겠죠. 색깔 진하겠죠.
피노누아는 만약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껍질의 두께가 10 중에 9라면 피노누아는 껍질의 두께가 10 중에 2입니다. 엄청 얇겠죠? 그러니까 피노누아는 거의 투명한 색상이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글씨를 비춰서 보면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는 레드 와인이지만 화이트 와인 같아요. 그래서 음식 매칭할 때 제일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게 피노누아입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는 와인만 드셨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술이 술이지 음식하고 술 먹을 때 어떻게 입에서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궁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와인 궁합 내지는 음식 궁합 내지는 페어링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데 와인과 음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입안에서 무슨 맛이 나냐면 혹시 쇠컵에 물 받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쇠컵, 스테인레스 컵? 그 스테인레스 컵에 나는 그 쇠맛이 입안에서 납니다. 즉 약간 피맛 내지는 철분 맛 그런 맛이 입안에서 나면 걔는 음식하고 와인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린 맛이 더 강렬해져요. 그러면 음식을 바꾸든 와인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와인 공부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실패를 많이 본 와인이 바로 피노누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피노누아가 제 셀러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피노누아는 재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와인 러버들이나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지만 음식하고 매칭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피노누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쉬라즈가 있는데요. 쉬라즈는 특히 쉬라즈는 호주에서 쉬라즈라고 하거든요. 얘는 이 쉬라즈가 원래 재배되었던 토양에 원래 고추가 심어져 있었어요. 호주는 신세계 국가니까 고추가 심어져 있었는데 고추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포도를 심었거든요. 자, 그럼 고추에는 무슨 성분이 있죠? 캡사이신 성분이 있죠. 이미 토양에 캡사이신 성분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생산된 쉬라즈는 약간 매콤해요. 이 매콤하다는 게 약간 스파이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류를 드실 때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제일 많이 드시지만 육류를 드실 때는 쉬라즈가 더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름기의 느끼한 부분을 쉬라즈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여성 고객님들이 쉬라즈를 또 많이 드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는 말백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프랑스가 원산지지만 얘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식재료. 우리는 예전에 잔칫날 돼지 잡았지만 그들은 소를 잡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거는 바로 스테이크,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말백하고 스테이크가 또 그렇게 또 잘 맞아요. 그리고 이 말백이라고 하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은 좀 탄닌감이 좀 혹시 그 손바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그리고 손톱으로 한번 긁어봐 주세요. 반대손. 이 느낌하고 손마디로 한번 긁어보시겠어요? 손마디로. 느낌 다르시죠? 타닌이 풍부할 때는 손톱으로 긁었을 때 느낌이 입안에 꽉 차요. 입천장이나 혓바닥에. 근데 타닌이 좀 부드러우면 마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백은 이런 마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산지오 베제인데요. 산지오 베제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재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이탈리아 품종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치우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맛이 어떤 맛인지 아실까요? 어떤 맛으로 생각이 되세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중에. 신맛.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신맛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포도 말고 제일 많이 재배되는 식재료가 뭐냐면 앞뒤가 똑같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이탈리아 전역에 다 심어요. 근데 토마토에 산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케찹 생각하시면 돼요. 있죠? 네, 산미 있어요. 즉 토마토 산미 있습니다. 산미가 있다는 그거는 토양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 토양에서 포도도 같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들은 기본적으로 산미를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산미를 별로 싫어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와인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커피도
맛있는 커피는 산미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와인은 처음은 좀 어려웠지만 점점 약간 이탈리아 와인만 드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이 혹시 집에 가서 봤더니 이탈리아 와인들이 있더라. 자, 이런 애들은 무조건 이탈리아 음식하고 드시면 실패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스타, 그 다음에 뭐 피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는 토마토 베이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시면 다 와인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와인으로만 세팅되어 있는데 그런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요리를 정통으로 배우신 분들이에요. 내지는 이탈리아 알바에서 요리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는데 뭐 칠레 것도 있고 뉴질랜드 것도 있고 뭐 미국 것도 있고 이렇다. 그럼 제가 거기는 야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와인 리스트만 보더라도 그 레스토랑의 어느 정도의 급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탈리아 와인이고 이탈리아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중에서 저희가 4번째에 있는 모스카토를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모스카토는 사실 100명이 드시면 101명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 1명은 저예요. 근데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맛있긴 하지만 달아요. 그래서 첫 맛은 좋아요. 근데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식사하실 때 사탕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셔요. 그래서 모스카토가 맛있다고 하시면서 모스카토를 레스토랑에 가셔서 시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사탕을 먹는 거랑 같은 당도이기 때문에 못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모스카토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약간 얘는 생크림 케이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모스카토인데 보통은 식사 때 드시기는 조금 힘들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좀 좀 접근하기 쉬운 품종이 바로 모스카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케이크 준비를 집에서 하신다면 모스카토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그냥 음식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샤르도네가 있고 소비뇽 블랑이 있고 리슬링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화이트 중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도스코파스도 소비뇽 블랑이 맛있어요. 걔가 4,900원이면 그냥 사실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거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2짝을 사 왜냐면 저희가 매일 먹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래서 주말마다 병 버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만 팔아도 이제 빌딩 2개는 샀을 텐데 이게 규격화가 안 돼 있어서 매일 늘 아쉬워하는 집이 저희 집인데 샤르도네랑 소비뇽 블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으시냐면 샤르도네는 노란색 과일의 느낌이에요. 노란 과일. 자, 노란색 열대 과일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망고,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뭐 이런 애들 있죠. 자 그리고 소비뇽 블랑은 초록색의 상큼한 과일이에요. 그럼 뭐가 있죠? 키위, 청포도, 그 다음에 사과. 네, 느낌 완전히 다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샤르도네는 약간 화이트 미트, 예를 들면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수육이라든지 이런 거랑 어울리고요. 소비뇽 블랑은 회랑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금 회를 드시는데 묵직한 샤르도네를 드신다? 그럼 좀 비린 맛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아니 나 소비뇽 블랑도 기억 안 나고 샤르도네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어떠세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색깔. 여기 다 모범생이시네. 한 방에 답이 나왔네. 아, 이제는 상품이 없는데. 그냥. 자, 와인 병 색깔이 다르죠? 와인 샵을 가셔서 구매를 하실 때 왼쪽은 초록색이고 오른쪽은 약간 갈색이에요. 초록색의 병에 담겨져 있는 와인들은 대부분 산미가 있어요. 산미가. 물론 소비뇽 블랑일 수도 있지만 소비뇽 블랑이 아닌 품종들도 많기 때문에 산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갈색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거의 산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 약간 와인에서 버터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망고 같은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망고 어때요? 좀 약간 덜큰하죠? 그리고 끈적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나는 게 바로 갈색병에 해당하는 와인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왕 화이트 와인 나왔으니까 레드 와인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얘는 뭐가 다르게 보이세요? 뭐가 다르게 보이세요? 자, 저희가 또 색깔을 얘기했더니 또 색깔에 또 꽂히셔가지고 예, 병 모양이 다르죠? 자, 왼쪽에 있는 병은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어깨가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병은 어깨가 있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깨가 있는 병에 있는 와인들은 타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없는 애들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와인에는 23개 이상의 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석산이라고 하는 게 침전물로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희가 와인 따를 때 가끔 이렇게 뭐가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 아니라 침전물인데요. 타닌이 많은 와인 품종이면 품종일수록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병에다 그냥 따르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어깨에서 걸러 나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전물이 좀 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렇게 이 매끈한 병의 와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 저런 애들은 침전물, 즉 타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좀 질감 자체도 좀 가벼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러면 저희가 까베르네 소비뇽, 뭐 샤르도네, 뭐 내지는 리슬링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더라도 요 정도만이라도 가시면 약간 와인을 좀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와인 강의를 뭐 벌써 거의 2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보통 집에서 마시는 게 그 정도이지만 제가 와인 심사를 가면 일주일에 한 400개 정도를 테이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통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5%는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하고 레드는 자, 껍질이 있고 없고로 구분이 된 거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럼 로제는 어떻게 할까요? 로제. 로제 와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핑크색 나는 아주 예쁜 그 양파 껍질색 내지는 연어 스킨색 이런 애들인데 자, 저희 여기 이번 기수분들은 되게 품격이 높으시기 때문에 섞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통 제가 로제 와인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소맥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8대2, 7대3 뭐 이렇게 막 다 섞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섞는 거는 일단 로제, 샴페인 외에는 다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드냐? 레드 와인을 만들 것처럼 만드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면 껍질을 걸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두꺼우면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껍질이 얇은 포도 품종을 가지고 로제를 만들면 굉장히 투명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로제 와인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도요. 레드 아니면 화이트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말고 로제 와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죽하면 벚꽃 와인이라고 벚꽃 색상하고 비슷하니까 벚꽃이 흩날릴 땐 로제를 마셔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광고를 그렇게 하지만 사실 로제 와인에 대한 거부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음식하고 와인 색깔 맞추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로제 와인하고 가장 비슷한 색깔의 음식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하고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입안에 그런 감칠맛이 굉장히 돌거든요. 그래서 예, 로제는 예, 레드 와인처럼 만들지만 색깔이 나오면 예, 껍질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분 함량에 의해서 와인을 3개로 구분을 합니다. 드라이한 와인, 그 다음에 미디움 드라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위트인데요. 자, 드라이하다는 뜻 뭔지 이제 저희 여기 계시는 기수분들은 다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단맛이 없다. 자, 단맛이 없다는 와인이 드라이인데요. 제가 예전에 샵을 할 때 어떤 남자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저희는 만약에 오시면 뭐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음식이랑 드실 예정이세요? 그걸 여쭤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 분들은 그럼 소고기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소고기 혹시 부위를 정하셨을까요? 만약에 안심이래. 그러면은 안심 혹시 팬프라이에 드세요? 숯불에 드세요? 아니면은 뭐 철판에 구워도 돼요? 저는 거기까지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와인을 이렇게 골라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평소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고 끝에 단맛이 났으면 좋겠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카페에 가셔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드라이 하니까 나도 그냥 저 와인 요거 먹어보니 괜찮네. 그거 드라이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저찌 잘해서 잘 추천을 드리고 구매를 잘해서 가셨는데 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출근을 해서 수업을 하다가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드라이하다 와인 드라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모르시면 약간 그런 실수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희끼리는 괜찮아요. 그냥 귀여운 실수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외국 바이어랑 미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비즈니스 매너가 꽝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하다는 거는 단맛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맛이 있는 품종들은 사실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아이가 바로 모스카토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아까 제가 리슬링을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리슬링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소비되고 있는 품종은 아니지만 요즘에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모스카토가 당도 10 중에 8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리슬링은 약간 양조 스타일에 따라서 3 정도 될 수도 있고요. 한 4.5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스카토가 너무 달아서 나는 너무 드라이한 화이트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화이트를 좀 즐기고 싶다 하시면 리슬링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슬링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사실은 굉장히 산도가 높아요. 근데 당도도 같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완벽한 게 바로 리슬링이거든요. 자, 얘랑 진짜 환상적으로 어울리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겹살. 왜냐하면 삼겹살의 기름기는 리슬링의 산미가 잡아주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비타민 B군이잖아요. 드시면 단맛이 나요. 그래서 그 단맛이 리슬링의 단맛과 완전 찰떡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우리와는 다른 조리법이지만 그렇게 돼지고기 요리하고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더니 한 4년 전에 저희 학생 하나가 삼겹살에 리슬링을 먹어봤나 봐요. 갑자기 띵 온 거죠. 근데 몇 년 안 보이더니 독일로 와인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인과 음식의 매칭이 잘 맞으면 인생 와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어철이잖아요. 자, 방어는 붉은색인가요? 흰색인가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약간 피노누아랑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고가의 피노누아 말고요. 한 3만 원대의 피노누아들도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 저희 집은 참치집 갈 때 피노누아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즐겨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방어 적당한 게 없어서 나는 광어 살 거다. 그럼 광어 우럭하고는 산도가 높은 소비뇽 블랑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는 딱 드시면 입안에서 그냥 침이 주룩 나와요. 굉장히 직관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고객님들이 소비뇽 블랑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셀럽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정우 와인, 최하정 와인, 그 다음에 윤여정 와인, 그 다음에 안소희 와인 전부 다 소비뇽 블랑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시면 소비뇽 블랑 정말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와인 산업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약간 내리막에 와 있는데요. 이 내리막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소비뇽 블랑이에요. 수입사들이 하나씩은 다 수입해서 오는 게 소비뇽 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철일 때 맥주 드시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소비뇽 블랑 차갑게 해서 한 잔 드시면 그게 더 청량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뇽 블랑이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근데 광어나 우럭 같은 그런 흰살 생선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와인의 컬러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 컬러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테이스팅을 하셔야 되는데,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이 숙성이 될수록 색깔이 변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레드 와인은 숙성이 되면 될수록 탈색돼요. 그래서 빈티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탈색돼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의 화이트 와인 색깔은 약간 연한 레몬 컬러인데, 색깔이 빈티지는 2024 빈티지인데 색깔이 거의 약간 황금색까지 갔다. 근데 달콤한 와인은 아니다. 그럼 걔네들은 불량입니다. 약간 막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드 와인에서는 와인이 좀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오렌지색 띠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저희가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와인을 따르면 이렇게 기울여서 와인 컬러를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가운데가 제일 진하겠죠. 그리고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약간 묽어져야 되는데, 끝에 혼자 갑자기 퉁 하고 오렌지 컬러가 보인다. 그러면 보관이 잘못돼서 와인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바꿔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와인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편안한 점은 뭐냐면, 완제품을 저희가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의 책임이 판매자한테도 없고요, 수입자한테도 없어요. 그래서 와인 맛 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와인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애들은 다 바꿔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바꿔줍니다. 안 바꿔준다? 그러면 거기 안 가시면 돼요. 다른 샵을 뚫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잘 모르시고 그냥 돈으로만 보고 와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처는 없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와인이 끓었는지 안 끓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와인은 한 병이 몇 밀리리터인가요? 750ml죠. 보통 포도 1kg를 담그면 750ml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인 병을 보시면 위에가 약간 좀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코르크가 되어 있죠. 자, 와인은 액체이기 때문에 보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니까 그러진 않고 끓어요. 이 내부에서. 끓으면서 여기 안에서 코르크를 밀어요. 자, 그러면 코르크는 어떻게 만들까요? 코르크는 그 참나무의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뭉쳐요. 그래서 만들어요. 다시판 같은 거 찍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나무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약간의 이런 숨구멍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틈새가 있겠죠. 그러니까 와인이 끓어 올라오면은 약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와인을 봤더니, 자, 여기 캡슐에 뭔가 약간 불긋불긋한 게 묻어있다. 그러면 100% 끓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안에 코르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르크를 뽑았는데 코르크가 색깔에 오염이 되어 있다. 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약간 염색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끓었습니다. 네, 끓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볼 것도 없이 저희가 지난주에 와인 수업할 때 뭐가 있었냐면, 똑같은 와인 2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는 코르크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끓으려고 폼 잡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불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실 제가 수입사에 있을 때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여기에 강의를 오게 됐었는데, 제가 고백을 드리자면 그때 저희도 끓은 와인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 영업사원들이 얘를 뒤집어서 눌러놨던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집으면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안에 코르크는 변형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르크를 여시면 코르크 냄새를 맡아보고 코르크를 보는 게 마치 막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확인을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와인은 겉에 캡슐이 있죠. 다른 거 다 빼고 캡슐을 열었는데 캡슐이 끈끈하다. 그러면 끓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자체의 당분이 높기 때문에 그 끈끈한 걸로 인해서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매장을 하는 동안에 저도 방학 때만 쉴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 방학 때는 제가 거의 3주간 매장 문을 닫거든요. 닫고 이제 저도 휴가를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와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웬만한 것들은 고가인 아이들은 집으로 다 옮겨서 제 개인 셀러에 넣어놓고 여기 매장에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저희 학생들, 제자애들한테 졸업한 제자들 이미 수입사에 가 있는 애들한테 이제 당번을 정해줘요. 오늘은 네가 가서 에어컨 틀고 오늘은 너가 틀고 내일은 네가 이렇게 지금 순서를 정해서 매장에 와인을 한 병도 안 남기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제가 놓친 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 며칠인데도 이미 끓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도 제가 매장을 옮기면서 매장에 있던 와인들을 집으로 옮겼는데 셀러를 같이 못 옮겨가지고 제 셀러가 너무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거실에 하루만 두자. 정말 딱 하루 뒀거든요. 끓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와인 셀러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셀러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여름에는 셀러가 없으시면 조금 제가 불안해요. 그리고 특히 고가 와인 유통을 받으신 경우들은 아마 끓었을 확률이 한 2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와인들 그래서 애끼면 똥되니까 선물 받으신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편하게 드셔주시고 만약에 나 정말 와인 나랑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혹시 양파 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파 와인? 양파 와인이라고 해서 양파를 그냥 저희 그 된장찌개 넣는 것처럼 슬라이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와인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양파 걸러내고 와인만 따라 내셔서 걔를 소주잔 한 컵으로 그 한 컵으로 한 오전이나 점심 때쯤 이렇게 한 잔씩 드셔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그런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간 약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ABB 가정이니까 만약에 나는 그렇게 먹는 것도 싫다 하시면 화장솜을 좀 락앤락통에다가 쌓으셔갖고 와인 부으세요. 그래서 얼굴에 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좀 같이 세안을 좀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혹시 꼬달리라고 하는 화장품 아세요? 꼬달리? 홈쇼핑에서 가끔씩 하던데 이 꼬달리 화장품을 만드는 모 기업이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포도에 있는 그 와인에 있는 성분을 추출을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와인 자체에도 그런 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리했을 때는 이제 좀 같이 조림할 때 그렇게 같이 졸여서 넣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겨울철 됐잖아요. 혹시 뱅쇼, 글리바인 들어보셨죠? 자, 그게 이제 와인 차인데요. 와인을 냄비에 붓고 사과, 오렌지, 레몬 뭐 아니면 그냥 다른 과일도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피 스틱은 하나 넣으시면 좋고요. 정량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이다가 사실 좀 당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좀 설탕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안 넣으셔도 되긴 한데 그걸로 뜨겁게 해서 드시면 걔가 이제 바로 감기 예방차가 되는 거죠. 알코올은 다 날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즐겨주시면 와인을 좀 끝까지 좀 소비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의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스파클링 와인 중에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것만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샴페인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프랑스 쌍파뉴가 아닌 지역에서 샴페인이라고 표기를 하면요. 와인을 좀 걷습니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걔를 폐기 처분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프랑스에서 300만 톤을 버렸어요. 쌍파뉴라고 표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차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그 외 지역에서는 크레몽이나 무스라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하고 이탈리아는 스푸만테, 독일은 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스푸만테 말고도 용어가 되게 많아요. 프란치아코르타도 있고 프로세코도 있고 프리잔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시중에서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까바이실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이 보통 가격이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나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까바 드시면 됩니다.
까바는 2에서 3만 원 정도에 충분히 샴페인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칭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와인에 대한 뭐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자, 혹시 궁금하신 사람,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서 까봐가 아니고 까서. 네, 얼마나 있다 마셔야 되냐? 아니 바로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오픈한 와인들이요? 네. 네네. 어떻게 해야 일단은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막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돼요. 그리고 레드 와인은 그냥 베란다에 두시면 돼요. 근데 와인이 일단 산소를 만나는 순간부터 얘는 산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가 쿠팡을 검색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쿠팡에 리푸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리푸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저 여기다 주시죠. 자, 리푸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걔가 와인 마개처럼 생겼어요. 근데 걔가 그 안에 질소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병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빼주고 그 안에 이 가스를 넣어서 와인이 더 이상 변질되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그게 5번 정도 그걸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마개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코르크는 한번 뽑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진 않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리푸어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참고로 대한항공에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와인 오픈하고 난 다음에 고객님 서비스하고 나가는 때 리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호텔들에서도 리푸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개들이 5개들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사서 쓰고 있으니까 리푸어 제품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억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사용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리푸어가 안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실 때에는 그 밑에 이제 탭을 뜯어내고 꽂거든요. 이 탭 있는 부분에 스카치 테이프 막아주시고 세워서 보관하셔요. 그러면 가스가 빠지죠. 그 리푸어라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와인 마개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탭이 붙어 있어요. 네네. 화장품 네. 뜨는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이 탭을 제거를 하고 막아주시는데, 네. 만약에 제가 열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걸 사용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탭을 제거한 부분에 스카치 테이프로 네. 막아주시고, 막아주라고. 막고 세워서 보관하시고, 네. 그래야 이렇게. 가스가 빠지지 않으니까 이거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와인 선물 받은 그거를 냉장 보관해야 되나요? 실온에 놔둬야 돼요? 레드냐 화이트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 레드는 상온에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화이트는 냉장에 두시는 게 좋은데요. 코르크 마개이면 그 코르크 마개 그 위에 있는 캡슐에 구멍이 2개 뿅뿅 뚫어져 있거든요. 네. 그 구멍을 통해서 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장기간 보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단기간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신다고 하시면 신문지나 아니면 그런 종이에 한번 와인병을 말아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화이트 와인은 차갑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면 알코올만 느껴져요. 그리고 레드 와인은 너무 차갑잖아요. 그럼 향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상온에 보관을 하시고요. 자, 타닌이 많고 풍부하고 알코올이 높은 아이들은 상온에 두셔도 돼요. 근데 피노누아 같이 껍질이 얇고 투명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살짝 차갑게 드셔야 더 맛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한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아니면 음식 준비하실 때 잠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무조건 냉장고에 가져가는데. 네, 그런 맛이 없어요. 네, 다 빼주세요. 네, 모르는. 그 와인 있을 때 하루 만에 와인을 끓었다고 네. 표현하셨는데요. 네. 그 원래는 그 캡이 씌워져 있잖아요, 아니면 캡이요? 캡이 씌워져 있는데요. 캡 위로 이미 와인, 캡이 씌워져 있는데 그 구멍 뚫어준 대로 와인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사실 이 와인이라고 하는 게 요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와인을 12병을 사서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 12병을 다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만나요. 그래서 12병을 쫙 오픈을 해요. 다 상태가 달라요.
그게 이제 버틀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박스를 열어도 달라요, 와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병 똑같은 와인 똑같이 수입된 거 똑같은 수입사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끓었고 하나는 안 끓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끓은 와인이 2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셀러에 계속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와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배를 타고 와인이 오잖아요. 그 와인 보관할 때 중요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피해야 될 거. 햇빛. 두 번째. 피해야 될 거예요? 네. 너무 더우다. 온도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울기. 습도. 생각보다 습도 되게 높아야 돼요. 70도 이상이에요. 습도. 네, 습도. 그 다음에 4번째가 진동이에요. 우리 임주규 대표님이 충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조금 고급진 단어로 바꿔주면 진동입니다. 네, 진동인데요. 제가 너무 오늘 잔망스럽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진동인데요. 보통 셀러가 비쌀까요? 집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비쌀까요? 셀러가 비싸요. 네, 셀러가 훨씬 비쌉니다. 저희 집에 셀러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는 디오스거든요. 디오스 85병짜리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양문형 냉장고 저렴한 것은 185만 원이면 해도 800리터짜리 살 수 있잖아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진동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고는 30분에 한 번씩 팬 돌죠. 그래서 찡 하잖아요. 근데 일반 셀러에는 진동 없이 냉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돼서 오는 동안에 얘가 계속 이렇게 흔들려와요. 그러면 얘가 좀 미쳐 있어요. 저희 김치, 미친 김치라고 하는 것처럼 와인도 미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안정화를 짧게는 3주, 기본은 2달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수입사들이 빨리 팔아야 돈이 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정화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인을 선택하거나 할 때는 혹시 언제 수입됐냐, 안정화 얼마나 했냐, 제가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끓었는지 의심이 되신다면 그냥 셀러에 놓고 한 1년 정도 가만히 냅두면 얘가 좀 어느 정도 원래 원상 복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 자기의 힘을 좀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끓는 와인은 그냥 그렇게 됐을 것이다 약간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실망스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여름에 끓었다고 한 와인이 30만 원짜리였었거든요. 그것도 피노누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셀러에 한 2달 정도 보관을 하다가 제가 매장은 그만하지만 저희 고객님들과의 클래스와 시음회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가을 추석 때 시음회 때 제가 그걸 들고 가서 저희 고객님들하고 같이 맛을 봤어요. 근데 한 10% 애가 조금 힘이 빠졌고 90%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인 자체가 워낙 좋은 와인이라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좀 보관을 좀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한 1년 정도 가만히 두시면 좀 다시 좀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와인을 받으셨죠? 자, 그대로 들어서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자, 무슨 향 나세요? 사과. 네, 사과. 자,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나는 향이 이 포도 품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려놓고 아니면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스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흔들어서 약간 어느 정도 흔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자, 그러면 사과향이랑 꽃향이랑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사과향만 났는데 지금은 약간 가벼운 바나나칩 같은 향도 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향도 아마 나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스월링을 하셨을 때 나오는 이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와인이 좀 너무 어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 향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스월링을 좀 많이 해주시면 향이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음 한번 해보셔요. 자, 스월링 하시고 한 모금 드셔보시면 됩니다. 달달하시죠? 네, 달달하죠? 깔끔하죠? 근데 이 모스카토가 다른 거랑 특징이 있는데 아주 좋네요. 네, 자, 보통 모스카토는 알코올 도수가 5.5도입니다. 얘는 9도예요. 자, 9도면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너무 가격으로 지금 계속 너무 이 쇠뇌를 시켜드리고 있나 봅니다. 자,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의 당분이 알코올로 간다 했잖아요. 자, 근데 알코올 도수가 5.5도다. 그럼 당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이 9도예요. 그럼 당분이 조금 더 소비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의 모스카토보다 조금 덜 달아요. 그래서 드시기가 편한 스타일이고, 얘는 뭐랑 드시면 맛있냐면 탕수육이나 깐풍기, 아니면 저희 고객님은 제가 얘 먹을 때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서 당 떨어질 때 저는 모스카토를 마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밥 한 바랑 먹거든요. 얘 밥 한 바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 중에 미술을 하시는 고객님이 계신데, 그거 드시고 약간 또 띵 오셔가지고 얘 지금 이 와인 병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와인하고 음식을 매칭했을 때 맛있는 느낌이 오면 거기에 이제 좀 꽂히신다? 뭐 이런, 제가 너무 오늘 잔망스럽게 계속 얘기를 들어가지고 꽂히신다 이 정도에는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하고 그다음에 포도의 당도는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냥 버리셔도 돼요. 가가만. 걔네들은 당도도 높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죽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맛이 없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맛이 없거든요. 상한도 뭐 이렇게 먹으면 달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알코올이라서 배탈이 나지는 않으신데 정말 맛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알코올만 나고 향도 안 나고,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샌드위치 받으셨잖아요. 혹시 남아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샌드위치랑 이 와인이랑 드셔도 잘 맞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네, 요거랑도 아마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물 네. 어떤 쪽으로 취향을 모르면 취향을 모르시면 제가 드렸던 저 빨간색의 포도 품종들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품종들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고객님 중에 어머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명절 때 이 어르신들은 무조건 백화점 라벨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백화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저 샤벨을 한번 가보자. 근데 제가 같은 가격인데 훨씬 좋은 와인을 보내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저희 매장에만 오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 매장을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입사에서도 전문 자기네들의 개인 매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차라리 전문 매장에 가서 와인을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네. 와인샵 하시는 분들이 네. 이마트나 코스트코 아니면 네. 쓰레기 와인처럼 포마에서 나중에 하시거든요. 찾아줘.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네. 이게 농약을 많이 아니요.